자, 이제 손실보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스하고 X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 하게 되면 이 적법하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도축장 사용 정지 제한 명령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상 제23조 제3의 사용제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침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축장 소유자들이 이제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23조 1항의 재산권 내용과 한계에 해당된다. 즉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방부지 및 제외지 그리고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이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방부지와 제외지에 대해서 이게 손실보상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범위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그 유추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수지에 관련된 이제 보상 기준에 따라서 제방부지와 제외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911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해서 미친다라는 겁니다. 기속력은 주문과 그리고 구체적 위법 사유 모두에 이제 미치는 거죠. 1번이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이제 확약에 해당됩니다. 확약에 해당되고 단계적 행정 결정 중에서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적법하게 시행된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이제 법률관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행정소송 중에서도 뭘 해야 되니까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자, 9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로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이제 수용의 주체가 되려 하게 되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제 종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뭐에 되냐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이제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나대지처럼 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23조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보상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 영업 손실이라는 것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간접적 손실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X 봅니다.
예,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이제 공익사업의 이제 범위는 법률 일부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실정법에 이제 열거되어 있어야지 공용 수용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등 공급시설, 이런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죠. 됐죠? 근데 이게 그 헌법 23조 3항에서 이제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의 필요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들어간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의한 영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이나 그리고 주식 등 권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같은 경우는 재산권 헌법 23조 23조의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실보상의 대상은 이미 발생했었던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됐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익 같은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게 되면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 조제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23조 제1항 및 13조 2항에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상 대상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권리는 앞으로 한약을 조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대 이익에 이제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어떤 이제 문화재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이제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국가 지정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를 이제 강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국가가 위임을 것은 관리 사무를 이제 위임을 했는데, 이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토지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판례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용이 많죠. 그래서 내려갑니다. OX 보면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 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보다 이제 저렴하게 이제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보상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보상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이제 보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대해서 수고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 수거 철거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되겠는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게 되면 모든 권리의 소유자가 다 보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 철거권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하게 되면 보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이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23조 3항에 위반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화재 보호구역제 확대 지정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액을 결정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땅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어차피 문화보호구역 지정의 확대가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떨어질 가격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X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사업 인정 고시는 이제 너는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권리를 이제 설정할 주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수용 재결 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 손실 보상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그 사업으로 인한 폐업이 영업 손실 보상에 대상한다면 사업 시행 인정 고시가 없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영업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공익 사업에 필요한 이제 토지를 이제 획득을 하는 게 협의 취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제 수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 인정 고시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을 하기 위한 권한을 이제 설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에 협의 취득을 할 때 과연 영업 손실 보상을 이제 영업 손실 보상액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협의 취득도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뭐 얼마까지 알아보고 하니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놓게 되게 되면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가격이 어떠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이면 협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결렬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가 우리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는 이제 영업손실보상을 이 협의 취득 금액으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사업 인정 고시를 받지 않았는데 영업 손실 보상을 이제 보상 금액에 넣을 수 있는가라는 건데, 사업 인정 고시라는 것은 수용 재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절차적 요건에 이제 불과하지, 이걸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영업 손실 보상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영업 손실을 보상을 하고 그것을 이제 협의 취득 금액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제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서 실제 경작자에게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맞다 하게 되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 등을 고려해서 보상을 하여야 된다라고 토지보상법 77조의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번.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 및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 땅이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 A라는 사람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 소음 때문에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피해는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간접 손실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왜? 공익사업이 이루어진 그 외부 지역에서 발생한 손실이니까요. 됐죠? 간접 손실이니까 이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됐죠? 이거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환경상 이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제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입은 피해가 1억이다 하게 되면 간접 손실도 1억이고 손해배상도 1억일 건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A는 이제 간접 손실과 손해배상해서 합쳐서 2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1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A가 입은 피해가 1억이니까 1억만 받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16번.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수용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잔여지 수용이라는 것은 수용되고 남은 땅이 본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이제 불리한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일단 사업 시행자 찾아가가지고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다가 매수가 이제 결렬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보세요.
이 땅이 있는데, 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만큼 이제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요만큼 이제 수용이 됐는데, 요 부분이 뭐가 돼버리냐, 접도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확 떨어졌다는 거죠. 이 가치가 떨어진 것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땅의 잔존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접도 구역 지정으로 해서 떨어졌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잔여지 보상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는 누가 한 거냐면, 아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남은 땅으로 도저히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은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3번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는 그 토지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잔여지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리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제 잔여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 재결 전후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매수 청구를 해보고 매수가 결렬이 되게 되면 그때서야 수용을 이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수용의 잔여지 수용 재결 전에 할 수 있는 거지 후에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91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 사용과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허가의 공고 시에 토지 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 인정을 함에 있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시 절차를 누락한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이제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 재결 처분이라는 후행 행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자의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허가 사업 인정 수용 재결 처분 이들 사이에서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본법 제72조에 의한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당해 토지 수용위원회를 비롯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용 토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형성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수용 청구가 있으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토지 수용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된다라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이제 사법상 법률행위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충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상 법률행위는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한 다음에 이것이 결렬이 돼서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하려 하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OX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될 자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할 때 재량권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주대책 수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재량권이 없어요. 무조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이제 수립 완료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주택 공급 정책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번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인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넓히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 기본 시설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실시 및 이주대책 내용과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 또는 이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주 대책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신청에 따라서 확인 결정을 하게 되면 확인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그때서야 구체적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단순하게 통지 공고에 의해서 수급 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7번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에서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유일한 경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주대책 상대로 확인 결정되면 그때서야 이제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나에게 이제 수분양권이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없는 권리를 있다고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8번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 상가 분양권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토지보상법은 생활대책 중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생활보상 중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지 생활대책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생활대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생활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요.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듭니다. 됐죠? 그리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 있잖아요.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나는 여기 해당되니까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맞죠?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9번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외에 가재 등 동선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도 보상하도록 7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X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실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OX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 지급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고요.
922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쟁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의 형질이 이제 변경이 됐다. 토지 사용을 했는데 형질이 변경됐다 하게 되면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우선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결렬이 된다 하게 되면 이때서야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냐면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이제 손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대지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는 당장 법률이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에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위헌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4번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일괄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일괄 보상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통과가 되고 924번도 통과고 OX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인정될라면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 2번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했다는 하자는 절차상 위법이다. 이거는 이제 취소, 그러니까 일단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결렬되게 되면 이제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재결 신청을 했다 하게 되면 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될 뿐 당연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보상에 관한 이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토지 소유자는 직접 재결 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4번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 앞의 내용은 뭐 단 게 아니라 이제 협의가 이제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권이 있고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하여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의 사용 개시뿐만 아니라 방법, 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 특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했을 때는 안 했죠. 그러면 이제 해당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효력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실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6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없더라도 그 청구에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됐죠?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구비한 때, 요건을 구비해서 이제 자녀지 수용을 청구했다 하게 되면 수용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자녀 영업시설의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자녀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녀지 보상도 있지만 자녀 건축물 보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영업시설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녀지 보상이나 자녀 건축물 그리고 자녀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이자가 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제 보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재결을 하게 되면 끝나겠지만은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재결을 하게 되면 이에 불복해가지고 이의신청이나 또는 이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렸다. 자, 3번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브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정평가 결과는 위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서 판결에서 참작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27번 통과, 928번도 통과, 929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 금액을 증액을 구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비구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법상 금전 지급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당사자 소송은 그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이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 못하고 권리 주체가 피고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권리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매립면허 고시 이 시점이 보상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이거는 이제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거.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 과정에서 판단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보상법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거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금전 지급 청구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다른 말로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930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랬습니다.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했지 무상 사용 승낙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임대료 사용료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지 개량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표현은 이의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자녀의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기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수용 청구를 하게 되면 수용의 효력은 일단 발생합니다. 자, 근데 자녀의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주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931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랬습니다. 건설회사 A는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자, 1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보상금에 대해서 이제 다툰다 하게 되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3번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건물과 토지의 인도 의무, 명도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932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최선권의 내용 한계 설정, 즉 사회적 제약입니다. 여기서 공용치면은 특별한 예상입니다. 이를 이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2번 헌법 23조 3항에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출 기준은 이제 법률에서 유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 23조 3항 같은 경우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보상 기준을 이제 법률에다가 유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제기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결서를 받은 앞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60일이 되게 이례적이죠. 그래서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 대책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주 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주 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이주 대책, 그걸 이제 그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이주 대책에 대해서 입법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일단 입법자의 입법 여부는 재량입니다. 근데 입법자가 토지보상법에다가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의 수의를 바라고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수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933번 볼게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이 공공사업 시행한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하게 되면 그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실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3번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을 평가해서 보상하면 되고 잔여 건축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갖고 온 지역에 KTX 역사가 들어온다 하게 되면 그거는 이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어차피 KTX 역사가 들어왔을 것이고 어차피 그로 인해서 땅값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땅값을 이제 산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936번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벌 걸로 기대되는 이익, 이거는 이제 영업 손실 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손실 보상금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토지 수용위원회 제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 참고로 3번 죄송합니다. 3번 맞는 말이죠. 3번은 이제 설명 제도는 OX를 잘못 체크했네요. 자, 잘못된 내용을 제기했다.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보세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제기를 했다는 것은 그건 빼고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9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도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수용위원회 제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은 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이제 형성행위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포함해서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취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 보겠습니다. 토지 수용의 제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제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그 제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은 이제 민사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수용 재결의 효력을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직접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당이득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효력을 부인하고 부당이득 판결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 수용 재개의 효력은 존속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결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에서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손실보상이었습니다.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